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8월 2차 전지 이 기업 무식하게 투자하세요. 네 가지 호재가 겹쳤습니다. 현재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지만 사실 2차 전지 산업 속에서 순환매는 반드시 돌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리튬과 폐배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거기에 따른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그 다음으로 시세를 낼 수 있는 산업과 그에 따른 수혜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으니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만든 2차 전지, 폐배터리, AI, 로봇 산업을 총 정리한 핵심 리포트를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2차 전지에 대한 이슈부터 폐배터리, AI, 로봇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3분기, 4분기에 지속적인 이슈가 나올 수 있는 산업이고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직접 정리한 내용입니다. 해당 리포트만 한 번씩 읽어보신다고 하셔도 앞으로 하반기에 투자할 때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해당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오늘 영상에서 그 방법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고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무식하게 투자해야 되는 네 가지에 대한 호재가 겹친 이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테슬라가 중국산 모델 Y, RWD, 후륜구동 모델이죠. 국내 판매를 시작하면서 카드사를 통해 이뤄진 테슬라의 결제 금액만 무려 700억 원에 육박을 합니다. 시장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조달비용 상승, 충당금 적립 등 수익성 지표가 악화되고 있던 카드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량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요. 지난 14일 날 이 테슬라 모델 Y 후륜구동 모델이 출시된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예약을 받은 지 하루 만에 350억 원가량이 결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앞으로 이 테슬라 모델 Y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할부 금융에 대한 잔액 증가도 기대가 될 정도입니다. 그만큼 현재 테슬라의 중국산 모델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고요. PG업계 관계자는 테슬라를 4천만 원대에 살 수 있다는 점과 향후 계약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미리 결제했던 이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다는 환불 규정으로 인해서 관심이 상당히 집중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차량을 우리가 구매한다고 했을 때 계약금을 보통 10만 원 정도를 걸어놓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이상의 금액이 현재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이 금액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현재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국산 테슬라 현재 돌풍이 불고 있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이 중국산 LFP 배터리를 장착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이라는 메리트를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LFP 배터리의 특성상 겨울 효율성이 급감할 수밖에 없고요. 실질적으로 이 모델 Y 후륜구동 모델에 대한 주행 가능 거리가 350km로 알려져 있는데 얘네가 내연기관차와는 다르게 내연기관차는 엔진이 가동되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열기를 히터로 전환하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없거든요. 하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어때요? 히터를 틀 때 전기를 써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가동거리가 200km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모델 Y 계약 속도를 보면은 고객들은 중국산이라는 점보다 사실 테슬라라는 브랜드에 먼저 반응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LFP 배터리에 대한 성공 가능성은 우리가 지금 당장 판단하기는 어렵고 이번 올 겨울이 넘어서 내년까지 갔을 때의 방향성을 봐야 됩니다. 즉 무조건 LFP 배터리는 겨울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안 좋다라고 할 순 없고요. 국내에서 LFP 배터리에 대한 채택률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국내 소재 기업들도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이 있죠? 바로 포스코 퓨처엠이 있죠. 포스코 퓨처엠이 LFPP 양극재를 2030년도까지 15만 톤을 생산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4일이죠. 어제자로 에너지 소재 2030 로드맵을 소개하면서 사실 지금까지 포스코 퓨처엠이 LFP 양극재 생산 규모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었는데 어제 처음으로 LFP 양극재 생산 규모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즉, 이 LFP 양극재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는 걸 사실상 인정을 했고요. 그 속에서 흐름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LFP 양극재 생산 시설을 국내에 위치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를 활용해서 수출 경쟁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현재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터리 소재 분야에서만 누계 수주가 106조 원을 확보했고요. 하반기 주요 완성차 및 배터리사들과 추가적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가치가 지금 기하급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시가총액도 45조를 넘어섰죠. 문제는 뭐예요? 사실 2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 배터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커질 수 있는 배경은 전기차에 있죠. 근데 대표적인 전기차 기업인 현대차는 포스코 퓨처엠에 밀리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의 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순위에서는 현대차를 역전해 버렸습니다.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달성한 포스코 퓨처엠은 시가총액이 45조 6천억을 넘으면서 시가총액 순위를 9위까지 끌어올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2분기에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3분기, 4분기 계속적으로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하겠지만 사실상 현재 시장에서 가장 높은 영업이익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 바로 현대차입니다. 삼성전자를 제치고 2분기째 영업이익 1위를 기록하는 게 바로 현대차고요.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해소 그리고 친환경차, SUV 등 고수익, 고부가 가치의 차종 중심의 판매량은 개선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현재 엄청나게 급증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대차에서만 영업이익이 4조 원에 육박하게 3조 8천억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기아까지 더한다고 했을 때 영업이익이 무려 7조에 육박할 것이다 라고 현재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현대차가 고부가 가치 중심의 판매량 개선으로 영업이익이 급증하고 있는데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저가형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현대차가 지금과 같이 고수익, 고부가 가치를 계속 밀고 나가야 되냐, 혹은 저가형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서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올려야 되냐, 이 두 가지에 대한 방향성 중에서 뭐가 맞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나라는 현재 고급화 전략에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패러다임이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내연기관 쪽에서 현재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었던 도요타와 폭스바겐 등은 현대차, 기아의 주력 경쟁 상대가 아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은 중국차라는 뜻입니다. 중국 전기차가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 선점을 위해 움직이는 것처럼 시장 선점 싸움은 다양한 형태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가형이 될 수도 있고요. 성능이 될 수 있고요. 고성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행거리가 될 수도 있고 충전 속도가 될 수 있고 다양한 형태에서 경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중국 업체들이 LFP 배터리를 만드는 것은 저가 공세, 저가형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궁극적으로 3원계 제품을 잘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반면 우리는 어때요? 3원계 배터리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LFP 배터리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가형 자동차 쪽에서는 경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급화 전략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소비자 니즈에 맞춰서 저가부터 고가까지 다양한 제품을 준비해야 하고, 하지만 기술 격차를 계속 벌리면서 주도권을 가져올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게 현재 우리나라의 완성차의 입장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완성차 현대차에서 고가형 자동차 슈퍼카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나요? 정답은 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대차가 현재 포르쉐의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고성능 전기차의 최고 출력 단위는 마력하고 초입니다. 보시면 테슬라 모델 S 다음이 아이오닉 5N입니다. 아우디 이트론, 그 다음에 벤츠 같은 경우에는 AMG,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타이칸, 기아는 EV6 GT, BMW는 iX-M60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내연기관차에서 현재 압도적인 이 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보여줬던 기업들이 고성능 전기차를 하나씩 출시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도 아이오닉 5N과 EV6 GT 등을 내면서 슈퍼차, 고성능 전기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고성능 전기차에서는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대중적인 브랜드와 럭셔리 브랜드 간의 치열한 경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전기차 쪽에서 압도적인 고성능 전기차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이 있나요? 없습니다. 주요 완성차 기업들은 현재 내연기관차 중심인 고성능 하위 브랜드를 전기차 중심으로 변환하는 데 현재 주력을 하고 있고요. 대중 브랜드 중에서는 현대차가 가장 먼저 아이오닉 5N을 선보이면서 고성능 시장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성능 전기차 시장에서는 아직 주도권을 차지한 브랜드가 없습니다. 그나마 여기에 따른 성능들을 보면은 그 차이가 크지 않거든요. 이 제로백도 보시면은 뭐 3.4, 뭐 이 마력도 650, 600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고성능 전기차 시장에서는 아직 주도권을 차지한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기술력 수준보다는 브랜드 명성에서 격차가 발생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포르쉐, 벤츠, BMW 뭐 등등등 기존의 내연기관차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명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의 자동차들이 시장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지, 사실 그러한 기업들의 완성차가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현대차도 이 분야에 뛰어들었을 때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현대차가 아이오닉 5N에서 끝내지 않고요. 다음은 아이오닉 6N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성능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고성능 N 브랜드 최초의 전기차 아이오닉 5N에 이어서 아이오닉 6N을 개발 착수에 들어섰습니다. 현대차는 600마력 이상의 슈퍼 전기차를 통해서 글로벌 고성능 시장을 선점하고 전동화 기술의 후광 효과를 극대화한다라는 전략을 갖고 있고요. 이 아이오닉 6N 같은 경우에는 2025년 하반기 국내와 유럽에서 먼저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026년도에 북미와 중국을 출시할 것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고성능 프리미엄 차량 판매를 통해서 마진을 높이려는 전략을 갖고 있는 게 바로 현대차의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내연기관차를 팔았던 폭스바겐이나 도요타도 벤츠나 BMW 그러한 기업들에 비해서 사실 어느 정도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마진율 때문에 그렇거든요. 즉 마진율도 높이면서 저가형 자동차들, 저가형 전기차들도 같이 갖고 가려는 전략을 현대차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슈퍼카를 만들기 위해서, 슈퍼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 혹은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LFP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대한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터리에 대한 성능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까요? 바로 차량의 경량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차량의 경량화가 연비를 올리기 위해서다라고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차량 경량화는 연비도 줄일 수 있고요. 제동거리, 가속에 대한 성능, 차체 내구 수명, 그다음에 배기가스의 배출까지 배터리가 탑재돼서 내연기관차보다 사실 전기차가 30%가량 더 무거운데, 이 30% 무거운 차량을 경량화하는 기술이 현재 시장에서는
아직은 부각받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고성능 전기차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시점에서는 제동거리 당연히 중요하죠. 연비는 사실 주행거리이기 때문에 저가형 전기차 LFP 배터리에 더 적용될 수 있겠지만 가속 성능 당연히 중요합니다. 즉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고성능 전기차뿐만 아니라 저가형 전기차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차량 경량화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 경량화 쪽에서 특히나 현대차가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동차의 무게가 줄어들면은 연비가 좋아지고 배기가스도 감소하고 제동거리 단축 등 여러 가지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나 고성능 전기차에 집중하고 있는 현대차는 연비, 내구성, 가속 성능, 제동거리 등 핵심적인 요소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차량 경량화에 현재 집중을 하고 있고요. 이미 현대뿐만 아니라 현대, 기아, 르노, GM, 포드 등 수많은 완성차 기업들이 차량 경량화 기술 확보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LFP 배터리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슈퍼차, 고성능 전기차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는 배터리에 대한 성능을 올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주행거리에 대한 문제와 전기차 산업 성장 속에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이 바로 차량 경량화 산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차량 경량화 관련된 수혜 종목군들을 무조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까지 차량 경량화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이미 올라간 종목군들 있고요.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이 두 종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루코입니다. 알루코 같은 경우에는 차량 경량화 부품과 관련된 알루미늄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한국, 베트남, 유럽 등 주조, 압출, CNC, 피막, 가공 등 최신 생산 설비를 갖춘 고부가 가치 산업용 부품 소재 전문 기업이 바로 알루코입니다. 전기차의 배터리 케이스부터 디스플레이, 모벨 등까지 포함해서 전자부품 소재 부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철도나 비철금속, 경량화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데 다른 종목군들 대비해서 상당히 상승폭이 적은 종목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신다면 시세를 내실 때 수익을 원활하게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있는 종목입니다. 에코플라스틱이고요. 30년 이상 축적된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 제조 생산을 영위하는 기업이 바로 에코플라스틱입니다. 2016년에 SM6의 스페어 타이어 월 제품을 기존 스틸 제품에서 30% 이상 가벼운 플라스틱 제품으로 개발해서 납품한 기업이 에코플라스틱이고요. 지난해 말부터 정부 지원을 받아서 SUV 뒷문 전체를 일체형 플라스틱화한 제품을 개발 중인 기업입니다. 즉 차량의 경량화에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이지만 최근까지 시세를 많이 냈던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에 대한 주가가 6,700원대, 6,600원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봐야 되는 가격대는 6,000원 초반 가격대입니다. 즉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천천히 모아가셔도 상관이 없지만 빠질 때마다 이거는 빠지면은 오히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분할 매수를 통해서 해당 물량을 모아가신다고 하시면은 높은 시세를 낼 수 있는 베스트한 종목 중에 하나가 에코플라스틱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차량 경량화와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차량 경량화와 관련된 종목군들 중요한 거 알겠다. 하지만 나는 올해 하반기에 당장 주목해야 되는 2차 전지, 폐배터리, AI, 로봇 산업에 대해서 알고 싶고 여기에 따른 내용들 아까 100% 무료로 자료집 나눠준다고 했는데 해당 자료집 어떻게 다운로드 받는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마 아이폰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를 쓰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시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실 수 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구글 플레이 기준에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해당 어플리케이션 설치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또 이거 다운로드 받으면 010 전화번호 적어야 되는 거 아니냐, 개인정보 또 유출되는 거 아니냐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름, 적는란을 제가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유출될 걱정 없이 간단한 인증만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안에 있는 자료들을 활용하셔서 수익을 내시면은 상당한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되시면은 이런 식으로 컨텐츠들이 나와요. 여기 있는 컨텐츠들이 뭐냐? 급등 추천주는 제가 직접 종목을 선별해서 업로드를 해드리는 컨텐츠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핵심 자료집도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2차 전지, AI, 로봇 섹터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를 공지사항으로 업로드해 놓았고요. 이 밖에도 매일매일 제가 직접 종목을 선별해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공지사항을 들어가시면은 하단부에 제가 직접 만든 2023년도 시장주도 미래산업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100% 무료로 평생 연구 소장이 가능한 자료집이니까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정 급등 뉴스는 뭐냐?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수많은 뉴스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뉴스와 그 뉴스와 관련된 종목을 제가 직접 선별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핵심적인 이슈와 그 이슈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 업로드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장 시작 전에 한 번씩만 체크해 보셔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급등주 분석입니다. 당일 매일매일 나오는 급등주들이 왜 급등이 나왔는지, 그리고 그 급등한 종목과 관련된 종목은 뭐가 있는지 제가 직접 정리해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 여러분들께서 누구나 100%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평생 연구 소장이 가능한 자료들부터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해당 어플리케이션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한 번씩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